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건너와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전업주부를 하며 아들과 남편을 내조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박사 학위를 받아 지금 미국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능력이 참 좋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여유로운 날들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 역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감내해왔고 시어머니랑도 큰 트러블이 있어 지금은 연을 끊고 지내는 상황이네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무난하게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모 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10년째 일하고 있던 저였고 남편은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회사에 다니다 학문적 꿈이 있어 퇴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백수가 된 남편이었지만 그의 비전을 믿기에 저는 열심히 내조해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출근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였지요. 남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일과 재정적인 부담을 기꺼이 나눠주었고요. 그리고 예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지만 남편의 꿈을 위해 잠시 미뤘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고졸이라 너무 어려웠지만 남편의 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도 같이 해주기 위해 관련 책이나 논문 서적도 읽었죠. 남편은 저와 의견을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신선하다 해주었고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의 그런 물심양면 도와주는 모습에 남편은 저의 사랑과 지지를 진심으로 느꼈다더군요. 남편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 당일 남편은 여러 가족들 앞에서 이 학위는 온전히 저 와이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가 보면 네 마누라가 너 키워준 줄 알겠다. 지 엄마한테나 고맙다고 하지 속도 벨도 없이 무슨 마누라한테 영광을 바치겠다고 하노? 시어머니는 농담이라며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별로 돈이 없고 제가 고졸이라 더 미워하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반반해서 더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내 아들 배신 때릴 여우상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직업도 별로니 저를 창피하게 여기셨네요. 이해는 갑니다. 어머님은 딸들보다는 하나뿐인 아들을 많이 아끼셨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강경한 주장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어머님은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아 남들이 수근거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셨더랬죠. 그렇게 남들도 부러워하는 신랑을 맞아 결혼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저 혼자 외벌이가 되었죠. 제 사정 아는 사람들은 저더러 신혼인데 괜찮냐, 남편이 백수로 주저앉으면 어쩌냐 등의 걱정을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백수인 남편을 무시할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 능력 있는 거 알지? 더 잘 되려고 잠깐 쉬어가는 거다.
돈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당분간 네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라. 네, 어머님, 저도 알죠. 그이 대학원 들어가는 거 저도 찬성한 건데요. 우리 아들 박사 되고 안 되고는 네가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달려있어. 나중에 우리 아들 잘 안 되면 다들 네 욕할 거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남편이 화를 내며 그럼 잘 되면 다 우리 와이프 덕분이겠네? 엄마, 제발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와이프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지. 나도 엄마 그런 소리 정말 듣기 힘들어요. 라고 하며 중재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럴수록 어머님은 제가 더 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혼자 일하며 집안의 가게를 꾸려 나가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모르는 택배가 왔더군요. 이게 무언가 하고 봤는데 한약이었고 주문자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주신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물어봤더니 그건 네 약이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포씩 먹으면 된다더라. 1년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잘 챙겨 먹거라. 그게 얼마인지 아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머님, 저 일한다고 챙겨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너 혹시라도 애 가질까봐 약 지어온 거야. 그거 먹으면 당분간 임신 못한다더라. 우리 아들 박사 되기 전까지 절대로 임신은 안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말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2년 뒤에는 아이 갖기로 했어요. 남편 박사 과정과는 별개로 자식 계획이 따로 있었는걸요? 혹시 저 혼자 돈 버니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박사를 따기도 전에 애를 가지려고 해. 남자는 나이 40 되어서 아이 낳아도 괜찮다. 우리 아들한테는 급하지가 않아. 너만 급하겠지 뭘.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며 여튼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받고 전화를 끊으셨죠. 제가 엉엉 울며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자 자초지종을 물은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대노를 하며 싱크대에 그 한약들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막 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일찍 서두른 것도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하둥둥 우리 아들 거리시며 관심과 간섭이 도를 지나치셔서 남편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남편 친구들의 가정과 성격 등을 모두 조사해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 아이인지 아닌지 구분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끊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도 거의 없고 어머님 극성에 소문도 안 좋게 났었다고 하더군요. 대학교 가서도 첫 연애를 CC로 했는데 어머님이 학교까지 찾아와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20살 남짓하는 그 어린 여자애한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라. 귀한 아들이다. 헛소리를 늘어놓으신 덕분에 남편의 CC는 그날 바로 깨졌고 그 이후로도 연애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좀 놓으실까 싶었고 실제로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으로부터 각서 비슷한 것도 받아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 걸지 마라. 신혼집 함부로 찾아오지 마라. 비밀번호 알려고 하지 마라 등등 어머님을 단속하기 위한 약속이요. 실제로 거의 지켜진 것은 없었죠. 어머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도 했고요.
여하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결혼이었고, 저 역시 이 결혼을 정말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웠기 때문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서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힘들더군요. 어머님의 시집살이쯤은 사랑으로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써 어머님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했었고요. 하지만 임신 안 되게 하는 한약을 지어오신 건 정말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면서 어머님은 아들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신 거죠. 그날 이후로 화가 난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뒤늦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통곡의 사과를 하신 덕분에 사건이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몰래 뒤에서 제가 임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죠. 우리 아들 박사 되고 나면 그때 가져라. 내가 애도 키워주고 양육비도 다 대주마.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결국 그 이듬해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님께 사실 말씀드리니 대뜸 화부터 내시더군요. 니들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려고 그러니? 그리고 애가 울기라도 하면 어째?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겠다.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남편의 박사 학위 내조를 하며 일도 하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남편이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도 시켜주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며 열심히 아빠 노릇했고, 저희 부부의 애정끈은 더욱 끈끈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열심히 노력해 결국 박사 학위를 땄죠. 학위 수여식 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제 남편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고맙다며 꽃다발을 전해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감격에 겨워 마음이 벅차올랐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곳에서 저희 시어머니만이 폭풍 같은 불행 소용돌이 속에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박사를 따고 반년 좀 되지 않아 대기업의 연구소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했습니다. 초봉이 무려 8천만 원이었죠. 저 혼자 외벌이 하느라 사실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한 방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요. 더 넓은 평수로 이사도 갔고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명품백도 선물해주고 신용카드도 선물해주며 앞으로 사고 싶은 것 걱정 없이 사라고 하더군요.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 오지 않겠다던 남편과 어머니와의 약속은 없던 일처럼 어머님은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아들아들거리는 시어머니들은 손자도 예뻐하시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손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들, 제 남편에게만 무서우리만큼 집착을 하셨더랬죠. 그 옆에 붙어서 호강하는 저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이 박사된 이후로 저는 회사를 관두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되어 있으려니 그 꼴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냉장고 뒤져 식재료 낭비한다며 간섭하고 제 장롱을 마음대로 뒤져 명품 가방을 꺼내어 보시더니 이런 건 저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신호에게 준다며 가져가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기념일 선물로 받은 거라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남편 잘되니 네 분수를 모르는구나. 고졸 주제에 이런 가방 이런 집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시냐고 처음으로 한 소리 하며 대들었고, 시어머니는 놀란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남편은 저더러 잘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어머님은 제 남편이 박사를 딴 이후부터 더 독서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려 하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가 폭언,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겁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길래 서에 갔죠. 시어머니가 몇 월 며칠 제 집에서 며느리로부터 맞았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떼어왔더군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제 장롱에서 명품 가방을 빼앗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팔 쪽에 손을 댔는데 큰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출하신 사진에는 시뻘겋게 손자욱이 나 있더군요. 당연히 전치 몇 주의 진단은 안 나왔지만 소견서상 타박상으로 나왔고 그걸 증거로 어머님은 저를 신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 울며 방방 뛰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서 측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신고당했다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눈물로 호소하며 제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이런 사람이야. 너 없을 때 나한테 얼마나 무섭게 구는 줄 아냐.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부모도 일찍 죽고 대학도 안 나와서 그렇다고. 제가 너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네가 안쓰러워서 그런다. 박사까지 딴 잘난 내 아들이 왜 저런 쭉정이랑 붙어있냐고. 라고 하시고 저에게도 나는 네가 창피해 죽겠다. 차라리 내 아들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이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며느리 들였다고 어디다 말도 못한다고. 너나 네 자식이나 내 아들 앞길에 방해 만들 텐데 내가 그 꼴을 어찌 보냐. 라고 하시며 우시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 숨조차 안 쉬어지더군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도 입을 꾹 다물고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의 말을 믿는 건가 싶어서 겁까지 덜컥 나더군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25년 전 그날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손 하나 안 댄 거 제가 분명히 봤는데 어머니는 스스로 세탁기에 몸을 부딪혀가며 멍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위자료 받아내셨죠. 제 남편이 차갑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파리해졌습니다. 아이, 그걸 네가 어떻게... 어려도 다 기억나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내셔서 웃으셨잖아요. 저랑 제 누나는 아버지를 잃었는데도요. 남편은 과거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흐느끼는 등을 차분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한참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 끊고 살자고요. 이제 나는 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길을 막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예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제 마음에 지옥도 없을 거라고요. 남편은 굳은 다짐을 한 듯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뒤돌았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울부짖으셨고 남편은 그 모습 보기가 힘들었던지 제 손을 잡고 뛰어가더군요. 머지않아 바로 이사도 갔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애걸복걸을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의 부탁이 있어 어머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좀 되지 않아 남편의 자진 발령 신청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귀국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국으로 이민을 아예 가니 다신 찾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성통곡하시며 잘못했다 비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통제 성향이 강한 나르시스트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더라도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뒤로하고 온 미국에서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적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며 남편 없이 아들과 도서관도 다니고 마트에서 장도 봐요. 남편은 잘 버텨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화병에 나신 건지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고 친척분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걱정은 되지 않아요. 저도 정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다 자업자득 아니겠나요? 이런 제가 매정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참 기가 막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어떤 화장품을 쓰시나요? 좋은 브랜드들이 많지만 유독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설화수만 쓰시는데요. 친정엄마의 화장대를 보면 제 시어머니의 망언이 떠올라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곤 합니다. 저는 자매입니다. 위로 언니가 있어요. 제 친정언니는 저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신랑을 골랐는지 성격도 참 좋고 능력 있는 형부입니다. 형부 덕분에 언니 결혼 전부터 저랑 남편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 여행도 몇 번 갔다 왔고 생일이며 기념일에 형부로부터 선물도 참 많이 받았네요. 꼭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가 가족들을 챙겨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오래전 병환으로 앓다가 돌아가셔서 친정엄마 홀로 계시는데 그런 장모님을 형부가 참 잘 챙겨주세요. 형부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엄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저희 친정엄마를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친정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 같이 모이면 웃음 끊길 날이 없고 또 친정엄마랑 형부가 저희 아이들도 잘 봐주시기 때문에 제 남편도 처갓집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운전 다 할 텐데 기름값에 용돈에 서로를 위해 자제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니 화법이 원래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고 말고는 잘 고려하지 않는 분이시라 시아버지랑도 마찰이 많고 자식들이랑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십니다. 나름대로 고상한 이미지를 연출하시지만 굉장히 시샘도 많고 또 기본적으로 며느리들을 무시하세요. 아들 둘만 키우셔서 그런가? 딸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시고 그저 자기 자식들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저녁 반주를 하시다 너무 취하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다가 난 자식 농사 잘 못 지었어. 아들들을 잘 키웠는데 며느리들을 제대로 못 봤잖아. 전부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에 저랑 동서가 엄청 충격받았죠. 다음날 저희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기억 못 하시는 척 하시며 하고 싶은 말을 하셨을지도요. 아무튼 저희가 한 달에 2-3번 정도 친정에 가서 밥을 먹으니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저희 가족과 친정 어머니 모두 모 광역시에 살고
시댁은 수도권이라 차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가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실 거고 저희가 미우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댁이 가까우면 시댁을 자주 가겠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걸 어떡하나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들도 외할머니랑 이모부를 너무 좋아하는걸요. 솔직히 말해 시댁에 가면 일단 저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매 걷어붙이고 이래야 하고 어머님도 짠순이 스타일이셔서 저희 온다고 따로 식자재를 사시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걸로 대충 때우자고 하십니다. 용돈도 많이 밝히시고 저희 애들한테도 자상한 할머니가 아니십니다. 버릇 안 좋다고 혼내기만 하니 애들이 친가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저런 면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제가 친정만 챙긴다고 기분 나빠하시니 참 난감하더군요. 그게 몇 년 되어가니 어머님이 저희에 대한 불만이 아예 고착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둘째를 가진 후 일을 간둔 이후부터 더 심해지셨어요. 요새는 맞벌이가 필수라던데 우리 아들 혼자 일해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힘들겠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늘 우리 아들 거리시는 통에 제 아들이 호칭에 헷갈려 본인을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한 적도 있답니다.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닌데 어머님은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시고 프라이드도 강하세요. 저더러 전업주부 한다고 눈치 주시는데 정작 어머님이야말로 평생을 전업주부 하셔서 맞벌이가 뭔지도 모르십니다. 워킹맘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요. 제가 듣다 못해 둘째가 좀 더 커야 일하죠. 첫째는 친정엄마가 어찌어찌 봐주셔서 겨우 일했지만 둘째까지 맡기기 죄송스러워요.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원래 딸 낳으면 그런 것까지 감수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들 낳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잖니? 라고 하시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이 사이 좋은 것에 대해 질투하시는 건지 딸들만 있는 여자들이 외로우니 사위들까지 끌어들이는 거다. 일찍 사별해서 더 그렇다. 라고 하시며 저희 친정엄마를 은근히 무시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 친정엄마가 딸이고 사위고 구분 않고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사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했더니 저는 어려서 모른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 제 친정엄마를 견제하시며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돈 얼마 드리는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시니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안 물어보시면 안 되냐고 하니 그럼 너도 어서 맞벌이 해. 네 남편 혼자 버는데 너무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우리 아들들 좀 늦게 결혼하길 바랐어. 연애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자 보는 눈도 키우고 다들 30도 전에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하십니다. 아들들에 비해 며느리들이 잘나지 않았다 이거죠. 소위 말해 사짜 며느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제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그닥 잘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주버님은 공무원이고 제 남편은 중견기업 다녀요. 부서 특성상 언제 잘릴지 몰라 매년 후반기마다 전전긍긍하고요. 월급도 평범한 편이고 결혼할 때 모은 돈도 거의 없어
저랑 제 친정덕을 많이 봤는데 그거 다 알면서 어머님은 곧 죽어도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시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며느리와 사돈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시는 게 은연중에 매번 티가 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아 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언니네가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고 형편이 그닥 여유롭지 않아 제가 확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자 형부가 저희 비행기랑 식사비까지 모두 지불할 테니 숙소 비용만 내라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족, 언니네 가족 모두 모여 총 8명이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그저 저희가 친정 가족이랑 놀러 가는 것만 초점에 맞춘 시어머니가 나중에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 어쩜 그리 네 친정하고만 부대끼며 사니? 라고 하시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처형네가 우리 것까지 다 내주셔서 겨우 가는 거야. 엄만 다음에 우리가 돈 좀 모으면 모시고 갈게.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아시더군요. 니들이 돈이 없긴? 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감 가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누구네 말 들어보니까 거기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입을 대빨 내미시고 투덜거리시더군요. 그렇게 여행 다녀와서 괌 기념품을 몇 개 사다 시댁에 드리니 어머님이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우리 아들 언제 이래서 그 돈 다 맸구나 라며 농담인 듯 웃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님 이것도 다 저희 형부가 사주신 거예요. 언니 부자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저희끼리 제주도 간 게 어머님도 너무 질투나고 속상하셨는지 저에게 대놓고 퉁명스럽게 대하시고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빨리 맞벌이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당신 아들 혼자 고생한다면서요. 그때마다 둘째 좀 키우고 일한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해도 어머님 역시 저희 친정엄마가 근처에 사시지 않느냐는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답하셨죠. 고부관계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것을 점점 실감케 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 시댁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광고가 나오더군요. 설화수 팩트였습니다. 그거 보고 제 아들이 우리 외할머니가 얼굴에 바르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희 외할머니가 저걸 바르셔? 저거 꽤 비쌀 텐데. 너희 외할머니 화장대에 저게 많아? 얼만큼 있어? 라고 떠보시더군요. 그러자 제 아들이 팔을 양껏 벌리며 이따만큼 있어요 라고 했어요. 물론 과장이었죠. 친정엄마 기초가 설화수이긴 하지만 대여섯 개 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친정엄마가 좋은 걸 바르시나 보다. 거기도 전업주부만 평생 하셨다고 하지 않니? 아, 중간에 파출부도 좀 나가셨다고 했나?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특유의 은근히 안 싸던 까내리기가 시작되더군요. 설화수 같은 고급 화장품이랑 안 어울린다 이거겠죠. 그러시면서 난 저런 거 써본 적이 없다. 여자가 돈을 아껴야지 라고 하시더니 저를 매섭게 보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네가 친정엄마한테 설화수 사드렸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말에 제가 기분이 나빠서 이유를 물었더니 친정이든 시댁이든 부모님께 너무 돈 쓰지 말라는 거야. 니들끼리 잘 살아야지. 외벌이인데 돈 아껴야 하지 않겠니? 안 싸돈도 그리 생각하실 거다. 딸이 일을 안 해서.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틀어 막았던 스팀이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설화수 같은 비싼 화장품 전부 다 저희 형부가 사주시는 거예요. 저희 언니도 일 안 하고 전업이잖아요. 저희 중에 돈 잘 버는 사위가 누가 있겠어요. 형부가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버니까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고 좋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애써 못 들은 척 반찬을 뒤적이시더군요. 저희 형부가 돈 진짜 많이 벌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 가서도 형부가 돈 다 쓰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선물 아낌없이 주세요.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이모부한테 받은 게 더 많은 거 보면 말 다 했죠? 제가 이악 물고 이야기하자 동서가 고개를 돌려 풋하고 웃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헛기침만 하시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친정에 돈 거의 안 써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일 쉬고 있고 남편 혼자 독박 외벌이 중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써요. 그래도 형부라도 능력 있어서 다행이에요. 형부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저희 언니는 시댁에서도 눈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애만 잘 보라고 하셨대요. 어찌나 부러운지. 제가 웃으며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도망치듯 가시더라고요. 그 뒤통수에 대고 제가 저희 남편은 능력이 아직 거기까진 안 되나 봐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조만간 빨리 일할게요. 라고 했더니 마침내 동서가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남편도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안해하고 있었고 제가 참는 것에 고마워해줬었는데 오늘은 어머님도 진짜 선 넘은 걸 아들인 제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참았던 폭탄처럼 어머님께 펀치를 날리자 어머님이 마침내 부엌에서 뛰쳐나오더니 그래, 니네 형부 잘나서 좋겠다. 라고 소리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 저희 갈 때까지 안 나오시더군요. 삐지신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도 달래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제가 모르는 척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차 전화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 중인 걸 못 봤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제가 너무 보기 싫어도 아쉬울 건 어머님이신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 대화하시길래 저도 그날 일에 대해 더 언급 안 했죠. 다만 달라진 것은 어머님이 그 이후로 말을 엄청 조심하신다는 겁니다. 너 또 친정 가냐? 돈 벌러 안 나가냐? 이런 말들을 일체 안 하십니다. 아마 속 엄청 쓰리셨겠죠. 만만한 며느리한테 된통 당했으니 뒤통수도 얼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자신도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며느리 건드려봤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님이 제대로 바뀌셨네요. 저도 나름대로 도리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시댁도 자주 가려고 하고 이전보다 시댁에 이런저런 거 사서 택배도 자주 보내고요.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 할 말도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 어떠세요? 사이다는 아닐 수 있어도
저 나름대로는 시어머니께 한 방 먹인 것이 속 시원하네요. 곧 시어머니 생신인데 생신 선물을 설화수 기초 세트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